안녕하세요, 윌리제입니다. 윌리제입니다. 뭔가 앵글렉스 준비하면서 막막하고 힘들 때마다 좀 시험 후기를 좀 찾아보면서 많은 도움을 저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혹시 저희 경험들이 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제 제이 씨는 이제 합격이라는 결과는 같았지만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 양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 뭐 앵클렉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뭐 시험은 몇 문제를 풀었고 얼마나 걸렸는지 등등 이제 7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영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한국센터에서 시험을 쳤고 신유형이 나오기 전에 이제 구유형으로 시험을 쳤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앵클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약간 오랜 이렇게 풀지 못한 오랜 숙제처럼 계속 대학생 때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23년 4월에 시험이 유형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또 부랴부랴 이렇게 시험을 예약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욕보드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ATT를 이제 발급받고 하면 되는 과정으로 조금 과정이 간소해졌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접수할 때는 이제 기존 방식이 CGFNS 거기 서류를 먼저 보내고 거기서 뉴욕보드로 보낸 다음에 이제 뉴욕보드에서 승인이 나면 ATT를 접수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어서 이제 그 2가지 방식이 공존했을 시기여서 이때까지 세 방식에 대해서는 전례가 아무것도 없을 때라서 저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서 좀 1년 정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근데 또 1년 동안 뭔가 푸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뭔가 또 계속 그냥 시험을 미루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의 유예 기간을 뒀던 것 같아요. 그치만 또 4월에 시험 유형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는 또 마지막에는 좀 ATT라든지 그런 걸 좀 푸시해서 좀 받은 그리고 부랴부랴 시험을 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이 씨는 혹시 시험을 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마음 먹고 이제 시험을 접수하게 됐는데 한국 간호사보다는 일단 미국 간호사가 훨씬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아무리 벌어도 미국에 가서 조금만 일하면은 이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약간 호기심 아닌 호기심에 미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앵클렉스 접수하고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면허증도 따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단순한 결심이었지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2번째, 시험 타임라인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살짝 했다시피 저는 이제 뉴욕보드에서 이제 승인 나고 ATT 이런 거 결치는 것까지 거의 한 1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TT는 조금 푸시를 해서 이제 10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그 시험을 예약할 수 있는 끝에 날에 이제 23년 2월 28일 날 이제 시험을 예약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바로 굿팝업을 하기는 했고 이틀 뒤인 오후 11시 3월 2일 오후 11시에 이제 퀵 리절트로 결과를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2022년 10월에 접수를 시작해서 3월 15일 날 이제 그 사이에 ATT 다 접수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3월 15일 날 이제 시험을 쳤고 그 당일 날 1시간 후에 바로 이제 굿팝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퀵 리절트를 확인해서 패스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오래 걸렸고 옛날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저는 서류 승인만 1년 걸렸는데 되게 빨리 된 케이스이지 않나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퀵 리절트는 뭔가 일주일만 기다리면 뉴욕보드에 이제 합격된 사람은 이제 면허 번호가 뜨는데 사실 그걸 다 못 기다리고 다들 퀵 리절트를 또 돈 내가면서 또 맞아요, 확인을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맞아요.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진짜 다들 또 시험을 치고 나면 이게 국파법을 하긴 했다고 해도 이게 계속 불안하니까 또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긴 하게 되는데, 또 그 기다린 그 퀵 리절트 나오는 게 미국 비즈니스 아워로 48시간 이후에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미국 공휴일이라든지 휴일이 끼어 있으면 또 결과 확인까지는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보고 기다리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 푼 문제 문항수와 소요 시간. 저는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저는 걸리셨어요? 78문제를 3시간 40분 걸려가지고 풀었습니다. 좀 오래 걸리셨네. 3시간 40분. 네, 저 진짜 뭔가 문제가 어렵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한 문제를 이제 되게 신중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문제 읽고 맞아.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확신이 들면 넥스트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뒤로 못 넘어가니까 또.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렇게 풀었던 이유 중 또 하나가, 제가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께서 차라리 빨리빨리 넘어가서 몇 문제 못 풀고 떨어질 바에 차라리 5시간 다 채워와서 그때 합격선에 있으면 차라리 합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 몇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라 이런 성격이고, 저는 또 원래 문제를 좀 신중하게 푸는 성격이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한 75문제에서 딱 끝났는데 2시간이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오, 2시간? 엄청 네. 빨리 푸신 거 아닌가?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치고 있을 때 이제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쳤었는데, 제가 다 치고 나왔는데도 이제 옆에 사람들이 다 계속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잘못 풀었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런 게 좀 찝찝한 느낌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풀 때 이제 제가 아는 토픽도 많이 나왔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좀 약간 자신의 확신에 찬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불안하셨어. 반신반의한 느낌. 약간 그럼 같은 날에 시험 쳤었으면 재원은 먼저 들어와서 풀고 있고 중간에 들어와서 치고 나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럼 혹시 쉬는 시간 가지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풀다가 이제 그런 팝업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너 실례 약간 이런 팝업이 뜬다는데, 저는 그런 게 안 떠가지고 예, 그냥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오, 저는 반대로 그 쉬는 시간을 한 2번 정도 가진, 그 3시간 40분 안에 쉬는 시간 2번 정도 가졌는데, 처음 쉬는 시간은 제가 이제 문제를 25문제 정도 풀었는데 그때 이미 2시간이 지나가지고 자동적으로 너 쉴래라는 팝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쉬어야겠다. 진짜 천천히 푸셨네요. 근데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멘탈이 살짝 흔들렸던 게, 남은 문제가 아직 최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직 이거밖에 못 풀었나? 이런 생각에 조급해서 쉴지 말지 순간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화장실도 갔다가 와서 좀 재정비하고 풀자 이런 생각에 나가서 좀 마실 것도 마시고 이러면서 들어와서 좀 다시 풀었던. 그리고 75문제 푸니까 또 실례라는 글자가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는 약간 합격이 이게 아니라 약간 그 중간선에 있어가지고 아마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2번까지 또 뜨는구나. 네, 그래서 저도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 와야겠다. 난 아직 통과 합격이 아니거든. 75문제에서 넥스트 눌렸는데 실례라는 팝업이 뜨길래 맞아.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스트레칭하고 또 충분히 시간 가지고 또 와서 나머지 문제 이제 3번 풀었는데 괜찮았어요. 느낌이 괜찮았어요. 그 76번이 아는 문제, 77번도 아는 문제. 근데 이제 사타이로 78번까지 나와가지고 딱 푸니까 탁 꺼지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때. 뭐지? 근데 약간 이번에는 기분이 좀 좋은 불안함. 아는 문제를 3개 정도 연속으로 풀었고 또 심지어 사타여가지고 기분이 좋게 좀 시험이 끝났다. 혹시 시험 공부 방법하고 기간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마음먹은 건 시험 접수 시작했을 때 이제 2022년 10월 달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연말이기도 연말이고 이제 좀 흐지부지되다가 제대로 시작했던 거는 이제 1월 달부터 약간 새 다짐식으로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약간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1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좀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한 5시간? 6시간? 이제 오프 때는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출근하는 날에는 한 한두 시간 정도 가볍게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 씨는 시험 공부하면서 근무 중인 상태였고 나이트 전담. 저는 그냥 백수. 그래서 전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일을 안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많기는 하니까. 저도 마음먹은 거는 2022년 10월. 그때 ATT 이제 접수가 가능했던 날이어가지고 보통 ATT 그 가능할 때 이제 공부하면 된다 이런 글을 또 많이 봐가지고 맞아.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중간에 좀 편도 제거 수술을 또 받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공부를 좀 못하다가 진짜 마음 먹고 한 거는 저는 40일 정도인 것 같아요. 40일. 그래서 처음 10일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찾아보다가 한 10일, 40일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너세상 너세상의 문제를 막 풀기 시작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막 75문제를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돌린다고 하시는데 전 절대 이게 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영어도 지문도 너무 길고 해석도 맞아. 다 영어고 단어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한 20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이걸 한 10일 정도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응이읒을 또 팝니다. 빠른 태세자. 네, 약간 한 놈만 패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이응이읒에 이미 성인은 제가 10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번 1월 독을 했었고 1월 달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약간 이론이 한번 바탕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격이어서 한번 약간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한 4일에 걸쳐서 여성하고 정신을 쭉 그 정규 과정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강의당 16강이면 1시간만 잡아도 16시간인데 제가 그 이틀 동안 이틀 나눠가지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필기를 한 건 아니고 중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건 중요하다 했던 질환들은 좀 필기 노트를 해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2주 동안은 시험 예비 반 그거를 이제 80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열흘 동안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완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만 맞아. 듣고 진짜 듣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만 해도 그런데 전 상대적으로 이제 백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저는 진짜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공부했던 그 시간이면 진짜 바짝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맞아. 너무 불안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네, 그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그 한 60강 정도를 다시 복습을 혼자 했어요. 이게 듣는다고 해서 머리에 안 남더라고요. 저는 진짜 복습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공부를 좀 했던 그런 습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딱히 막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는 없는데 굳이 꼽자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약간 출근도 하면서 공부를 같이 이제 겸하는 게 조금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픈 날에는 그냥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출근 날에는 좀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뭔가 체력적으로 이제 또 저는 이제 나이트만 했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 알게 모르게 더 힘들었던 느낌. 왜냐면 이제 이게 아예 패턴 자체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진짜 일하면서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뭔가 너무 놀면서만 하면은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맞아, 돈도 뭐 돈이고 진짜 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약간 맞아. 그런 느낌. 약간 불확실해서 이걸 그만둘 수 없고 올인할 수 없고 맞아. 그래가지고 일은 하면서 약간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함께 맞아. 그건 약간 필수인 것 같은. 맞아. 저는 근데 약간 올인한 진짜 케이스여가지고. 마음은 편할 것 같긴 한데
이 돈이 써져가면서 오는 불안함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앞으로 이제 시험 같은 거 접수하고 짜잘짜잘하게 돈이 나가는 경우도 진짜 많고, 혹시나 뭐 나중에 이제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돈이 나갈 때가 천지기 때문에 진짜 돈은 차곡차곡 세이빙 계속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글리 씨는 그럼 공부하면서 약간 어려웠던 점? 아니면 힘들었던 시기?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시험 오히려 많이 남았을 때는 마음이 좀 여유로워서 그런지 그래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봤는데 한 시험 1,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멘탈이 완전 다 무너져가지고 왜냐면 그때 막 선생님들이 막 또 모르는 문제 나오고 또 모르는 거 같고 이만큼 또 공부를 했는데 시험 2주밖에 안 남았고 근데 모르는 거는 천지고 이러다 보니까 멘탈이 그냥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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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험을 취소하는 방법도 다 찾아보고 어떻게 하지? 막 근데 이미 ATT 완전 끝자락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맞아.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시험 자체도 한 번 치면 한 50만 원 그냥 날아가잖아요. 맞아. 근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날 시험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쳐보자 하는 아무도 감정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가서 시험을 쳤는데 결론적으로는 잘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뭐 결과만 결과는 좋으면 좋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한 2주 정도 나왔을 땐 진짜 막 합격 후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었는데 불안하니까. 혹시 2주 정도 저와 같이 혹시 불안함 속에 계시는지. 근데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막 다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아닐 것 같고 엄청 불안함이 양가 감정이 진짜 많이 드는데 진짜 포기만 안 하시면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럼 혹시 공부하시면서 팁 같은 거 약간 팁! 전수해드릴 게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 약간 알죠? 무슨 말인지. 저는 약간 공부하면서 병동의 헬퍼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정말 그 사람이 신규다. 이 병동에 무지하다. 그 사람한테 당연히 시비어한 환자 줄 수 없고 뭔가 스위사이드의 위험성 있는 사람 줄 수 없고 지금 바이탈이 완전 뒤죽박죽인 사람을 줄 수 없으니까 되게 그 보기 중에 스테이블한 사람을 골랐던 것 같아. 다 제외하고. 맞아. 그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멜팅팟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인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거기에 따른 이제 문화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간호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땡땡 같은 거 풀면서 약간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 번 더 본다든지. 왜냐면은 한국에는 한국국시에는 없었던 그런 파트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 같은 부분, 내가 간호사인데 밑에 있는 AN한테 나의 업무를 약간 할당 델레게이션 같은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스코프까지만 가능한지 약간 그런 것도 좀 중요시하게 다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관리 파트에서 약간 윤리 같은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 국시와는 다르게 조금 그런 부분이 또 중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땡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나올 때마다 이제 개념 같은 걸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다음에 그래도 그걸 보면서 좀 익숙해진달까,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NGN도 풀어봤거든요. 풀어보니까 약간 케이스를 중점으로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이제 랩 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이상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포스트 간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신규보다는 이거는 약간 임상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셨을 거고 대처 방법 같은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이 조금이라도 이제 있으실 거니까 아무래도 경력자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유형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용했던 어플이나 그런 사이트 중에서 좀 유용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유땡땡을 음. 통해서 이제 문제를 조금 많이 접해봤고 저는 왜냐면은 이제 개념만 보면은 조금 불안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제가 본 개념이 확실한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데 약간 제이 선생님은 그러면 문제 풀면서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스타일. 맞아, 예. 저는 이론을 한번 보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 맞아요. 그렇게 예. 두 개로 나뉘네요. 그래서 이제 유땡땡을 통해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본 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심플땡땡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글로만 공부하면 좀 약한 스타일이라서 약간 거기에 시각적인 그런 도움을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림을 약간 위주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런 시각적 자료들이 저한테는 뭔가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처음에 이게 공감하실 텐데 아무 주변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만 자료를 다 써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너 세상도 가입해보고 그 다음에 이응이응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막 블로그에 있는 뭐 필기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구매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일 도움됐던 것들 중에서는 저도 유튜브 채널에 그 심플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너무 눈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딴짓도 하고 싶고 TV도 보고 싶을 때 그냥 이제 틀어놓기 좋은 왜냐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미 의학 용어들은 영어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조금 볼 수도 있고 더 이상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그 번역 누르시면 자막이 그래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간호사의 공부방이라는 선생님 진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약물의 정리를 정말 저는 이해가 잘 되게 강의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약물 문제는 그 선생님 걸로 아예 끝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열품타라는 어플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거를 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다른 짓을 못하게 그 어플을 막아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진짜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그 시간이 그 공부할 때 벽 보는 것도 재밌다 할 정도로 약간 다른 어플 들어가면 한두 시간이 진짜 기분 쑥쑥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책감하고 죄책감 쌓이고 그러면서도 공부하면 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열품탁도 이용하면서 그 휴대폰을 다른 딴짓을 막을 수도 있었고 혼자서 집에 공부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보면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또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또 열심히 하시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게 어플을 좀 이용을 했고 또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활달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저희 방이 되게 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방에서는 제가 막 모르는 문제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가지고 전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비슷한 그 시험 날짜 선생님들끼리 그 카톡방이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다 합격하셔가지고 아마 또 다른 거 준비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 오픈 채팅방이 제일 좀 도움이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다. 그리고 블로그나 필기 같은 제가 샀던 그런 자료들은 막 엄청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분명 그 자료는 엄청 유용하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이미 자료도 많고 제가 필기해 놓은 것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볼 게 너무 많아. 이미 그걸 샀지만 엄청 유용한 정보지만은 그걸 다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특정 강의를 무조건 듣겠다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은 그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 케이스가 이제 보는 뭐 중요 랩 수치라든지 뭐 수술이 필요하면 전중 후 관리라든지 그런 자세라든지 그리고 시기가 또 많이 시기가 예. 그래서 그 시기 위주로 조금 보고 그다음 여성 부분에서는 이제 메인 질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냥 그걸 위주로 확실하게 그건 잡고 가고 다른 것들도 보기는 봐야 되지만 그걸 메인 질환 확실하게 잡고 갈 것 같아요. 정신하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정답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치만 어차피 시험장에서 가서 결정하는 거는 저이기 때문에 일단은 책 위주로 공부를 하고 답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그 답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감히 이제 제꼈는데 다행히 제낀 부분은 안 나오고 다행히도 다른 부분에서 나오긴 했지만 뭔가 다 갖고 가기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양이 너무 방대해서 맞아.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은 그냥 과감히 전 또 버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운이 진짜 좋은 케이스. 만약에 맞아. 이걸 버렸는데 만약에 저희 나왔었으면 이제 이거 못 찍고 있을 수도 있네. 맞아요. 진짜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 그냥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자신감 잃지 않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국시처럼 한글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맞아. 적혀 있다 보니까 한번 해석을 하고 이제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압박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도 있고 공부할 때도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어 찾는 거에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당연히 이제 내용 같은 것도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시간이 더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번 그렇게 공부해 놓게 되면은 익숙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윌리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앵글을 치고 저희가 지금 호주에 와 있지만 그건 또 다음 편에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호주에 와서 지금 이제 호주 간호사 면허증을 또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T를 공부할 예정이고 진짜 앵클렉스 끝나면 사실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냥 작은 언덕 하나 정도 넘은 느낌? 맞아. 더군다나 제가 막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삶들을 이제 하나하나 넘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씨는 이제 앞으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일단 저는 영어 점수를 미리 따놓은 만큼 지금 현재는 레주메를 작성하고 지금 취업 준비 상태에 있는데 취업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저희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이 씨는 취업을 했을지, 윌리는 이제 시험 점수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소스나 공부 방법, 팁 이런 것들도 영상을 또 제작해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럼 안녕. 힘내세요.